미지수가 실수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최대 최소를 얻고자 할 때에 판별식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얘를 들어주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때 실수 xy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문제가 뜻이 조금 까다롭나요? 자 일단 실수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실수라는 말이 요것이 핵심입니다. 완전 핵심입니다. 자, 저 말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으로 뭔가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함수가 아니잖아요. 방정식이잖아요. 이퀄 0이 있으니까요. 방정식에서 뭔가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은 부등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판별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x의 내림차순으로 써서 판별식을 썰 준비를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x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이야기니까 잠시요. x 관점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x가 실수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판별식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4배에서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까지가 나왔는데 자, 조금 전에 실수라는 말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0 이상이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무슨 결과 나오느냐면요. 열심히 계산했거든요. 이것이 0 이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계산을 했더니만 y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죠? 신기하죠?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판별식을 썼더니 y에 관한 범위가 나온다. 이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이었어요. 사실요. 마이너스 4 이상 y 값이라는 것은 0 이하. 문제에서 자, 이 방정식을 실수 범위에서 그쵸 만족하려 할 때에 y 값의 범위를 지금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x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y에 대해서 다시 내림차순 정리를 해봤습니다. y제곱 가져왔고 y항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서 판별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을 해 주었고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것이 역시 y도 실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렇게 y에 관한 식이 실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x에 관한 부등식으로 썼던 이 판별식은요 0 이상으로서 부등식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자, 열심히 전개를 해 보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전개하는 것은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제곱 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5 바꾸어서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고 0 이하 이렇게 적혀지겠죠. 자, 그러고는 계산되어지기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알겠나요? 그렇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요. 0 이하가 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계산했더니만 x에 대한 범위를 찾을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x 범위 찾으라 그러면은 자, y에 대해 내림차순 해야 되고 y에 대한 범위를 찾으라면 x에 대한 내림차순 해야 된다는 것이 엇갈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웠나요? 자, 이러한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를 자, 그 다음 문제에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으면 잘 보세요. 자, 문제를 읽어봤나요? 자, 사실은 자, 이 문제는 이 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넣어놨냐면은 이 예제하고 이 예제하고가 서로 문제는 똑같아 보여요. 뭐가 달라 보이나요? xy, xy에 대한 식, xy에 대한 식,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위에는요 y제곱 대신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y제곱 대신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사실은 앞 영상에서 봤던 내용인데 좀 빠르게 설명을 진행할게요. 자, 이것을 xy에 대한 식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해봤고 자, y를 대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x에 관한 식으로 얘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y제곱 대신에 뭔가를 넣었는데 그것을 적어주면은 자, 이렇게 적었었어요. 자, 이렇게 적었고 여기서 우리가요 x의 범위를 찾았었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고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죠. 자, 이 범위도 사용하고 대입하는 것도 사용하고 해서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는요 얘를 그냥 표준형으로 바로 적어 볼게요. 앞 영상에서 우리가 설명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범위를, 자,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값, 여기에서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최대 최소를 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요때는 우리가 최대값을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최소가 되겠고, 최대는 1을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6이라는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이 눈에 보이냐면 실수란 이 단어가 좀 주목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네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은데 자, 이것을 내가 조금 그쵸, 점을 드리고 있네요. 자, 이것의 결과를 K라고 일단 두어 볼게요. 이게 뭔 말인가요? 자, 이렇게 두면 뭔가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왜요? 방정식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어떻게 대입하죠? y는을 하든지 x는을 하든지 계산하기 편한 것으로 해서 우리는 k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이것 전체의 최대 최소에 관심이 있으니까 k의 범위를 찾으면 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xy 중에 미수를 하나 없애주고 자,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조금 어렵죠? 자, 적습니다. 자, y 대신에 뭐라고 적을 것이냐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뒤에 더하기 1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하기 1은 아니고요. 밑에 C가 헷갈렸습니다. 자, y 자리에다 지금요, y 자리에다가 얘네 값들을 넣은 거죠. 그럼 여기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제곱을 하고 equal 뭐라고 써야 됩니까? 6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로서 이렇게 본 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얘네 식에다가 이 y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y라는 것을 여기서 끄집어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y 자리에다가 얘네를 집어넣었습니다. 까지 됐고요. 자, 이거 그러면 방정식이잖아요. x가 실근이잖아요. 문제에서 실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x가 실근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범위를 판별식을 쓰다 보면은 k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 전략입니다. 자, 전개하기가 복잡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먼저 묶어 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제곱인 것을 전개 쭉 해줬습니다. 자, 복잡해서 내가 미리 적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것 두 개만 지금 동량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대로 적었는데 위에 거는 지워 놓을게요. 그죠? 똑같은 식입니다. 식이 너무 길어서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판별식을 들어갈 것입니다. 짝수 공식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를 반을 쪼개어서 자, 제곱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3배에 1-k 제곱 적었고요. 3과 6을 곱해서 18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0 이상. 왜요? 판별식이 0 이상이란 의미로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계산이 조금 간단해지네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매우 다행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입니까? 넘겨서요. 그죠? 얘네 둘을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자, 2배의 1-k의 제곱 이하가 18보다 이하. 그럼 1-k의 제곱 이하가 9 이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을 정리를 마저 해보면, 자, 이거요, 제곱이라는 말 때문에 k-1로 써도 되죠. 1-k 대신에, 요게 계산이 편해 보여서. 자, 그러면은 요 위에다 적었습니다. k-1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가 되니까요. 자, 우리가 k를 찾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뭔 소린가 하니까, 자, k를 열심히 계산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k로 두고서 그것의 최대 최소를 찾기를 원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K에 대한 최대값은요, 4였었던 거고, 그리고 K에 대한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가 되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우회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살펴보면 이것을 K로 두고서, 자, 왼쪽에서 우리가 풀었던 이 풀이법을요, 여기다가 가져와서 풀었습니다. 좀 까다롭죠? 자, 천천히. 그리고 또 요 위에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를 비교해서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